별명이 월가의 작두맨이라고 불립니다. 적중률이 되게 높아요. 관세 이후에 반등장까지 예측을 했고요. 블랙 먼데이가 올 것도 맞췄습니다. 이번에 4월 어떡하죠? 4월은.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죠. 거인의 어깨에서다 코너인데 그 4월 전망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Capitulation Checklist라고 하는 건데요. 이 Capitulation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죠?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직역하면 항복이라는 뜻인데 금융시장에서는 투매라는 뜻입니다. 투매. 말 그대로 패닉셀링이죠. 우리가 패닉셀링에 대한 체크리스트 라고 하는 게 이제 리포트의 제목인데요. 그 이 리포트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사실 지금 현재 중동 전쟁 때문에 한 번 투매가 나왔다. 그러면 이 투매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고 그랬을 때 투매가 언제 끝나서 언제 반등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한 제목으로 이번에 스타델 시큐리티즈, 스타델이라는 헤지펀드에서 여기 스캇 럼너라는 분, 저희 채널에 자주 나오신 분이죠. 이분이 리포트를 썼습니다. 리포트가 어젠가 그젠가 나왔고요.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가져온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4월 달에는 상승이 올 가능성이 커진다. 구체적으로 왜 그런 것이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리포트에 발간하신 분, 이 리포트를 발간하신 분은 스캇 럼너라는 분인데요. 이 스캇 럼너라는 분은 시타델 시큐리티,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헤지펀드 중 하나죠. 퀀트 헤지펀드고 성과도 되게 잘 냅니다. 2022년 하락장 때도 수익을 냈었던 어마어마한 헤지펀드고요. 여기에서 매니징 디렉터가 계십니다. 이분이 별명이 월가의 작두맨이라고 불립니다. 이분이 일단 예측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적중률이 되게 높아요. 2024년 8월 달에 블랙 먼데이가 올 것도 맞췄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블랙 먼데이도 맞췄고, 그리고 2025년 4월 달에 관세에 인해서 하락했었죠. 그 관세로 인한 하락장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관세 이후에 반등장까지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약세일 것이다. 이것도 예측을 했고, 그리고 3월 달에는 중립이다. 되게 놀라운 사실이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주식은 많이 안 빠지죠. 그죠? 그것까지도 맞췄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4월 어떡하죠? 4월은 강세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신 겁니다. 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스캇 럼너라는 분은 이 시장의 수급, 특히나 옵션과 여러 자금 흐름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시는데, 그 관점을 봤었을 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상방의 테일 리스크, 뭔 말이냐, 현재 아무도 상방을 보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 리스크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게 이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내신 건데요. 왜 그러한가? 한번 하나씩 저랑 같이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3월 달까지는 중립을 예상했었습니다. 스캇 럼너가. 왜 그랬냐면은 3월 20일,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저번 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시장 만기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걸 저희가 쿼드러플 리칭 데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되는 시기거든요. 이때를 우리가 내만회의 날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이게 저번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쿼드러플 리칭 데이, 즉 내만회의 날이 3월 20일이 역대급으로 옵션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달 중 하나였습니다. 전체 미국 옵션 익스포저 중에서 35%에 달하는 옵션의 물량이 3월 20일에 만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건 역사적인 겁니다. 역사적인 거예요. 근데 이 옵션이 들어간다는 건 뜻이냐? 옵션이 콜이 있고 풋이 있죠. 이제 콜 같은 경우에는 오른다에 베팅하는 것이고 풋 같은 경우에 내린다에 베팅하는 것인데, 이 콜과 풋을 산 사람들은 그 콜과 풋 가격에 도달하는 게 좋은 건데, 이걸 판 사람들, 일반적으로 기관입니다.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그런 데들이죠. 그런 데는 그 옵션의 행사가에 도달을 하면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행사가에 도달하지 않게끔 하려고 반대 매수를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변동성을 그 특정 범위에 묶어두는 감마 장벽을 만든다는 말을 써요. 옵션에 매수자가 많으면 그 옵션 매수로 인해서 자기들이 손해보는 걸 막기 위해서 콜 매도, 풋 매도자는 반대 방향으로 베팅을 하기 때문에 그 지수가 박스권에 갇힌다는 논리가 강마 장벽인데요. 옵션 익스포저가 아주 많았었기 때문에, 옵션이 35%가 여기에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3월 달에는 변동폭이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란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커다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많이 안 움직였던 이유는 이 감마 장벽 때문이다. 이게 시타델에 있는 스캇 럼너의 분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끝났습니다. 3월 20일 기준으로 옵션은 다 만기가 됐어요. 다 청산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옵션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자, 이번 옵션 만기가 진짜 말 그대로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옵션 만기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S&P 500의 스큐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쏠려 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이번 그 3월달 옵션 만기에 S&P 500의 스큐는 극단적 스큐였습니다. 98%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지, 즉 풋 방향을 많이 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하락 방향으로 많이 베팅을 했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옵션이 만기가 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3월달 만기가 됐고 다음 옵션 만기를 사람들이 베팅을 시작했겠죠. 그 다음 만기를 보니까 다음 만기에서는 그 이 옵션에 대한 행사가가 더 높은 레벨 이동을 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예를 들어서 한 7,000포인트 정도까지 옵션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높은 레벨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지수가 더 올라갈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옵션이 워낙에 시장이 방대해지다 보니까 스타트들이 이런 키워드를 씁니다. 사실 이 옵션이라고 하는 건 변동성을 주로 보는 것인데, 이 변동성이 이제는 시장의 지휘자가 되었다, 쿼터백이 되었다. 그래서 이 옵션의 행사가가 어디에 포지셔닝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게 된, 원래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사이드라인,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에 있었던 것이었었는데, 이제는 이 시장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시장의 지휘자가 되어버렸다. 이 옵션이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3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지수가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약간 내리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저희가 CTA라고 하는 게 있어요. CTA. 이거는 추세 추종 펀드들인데, 이 추세 추종 펀드들은 알고리즘 거래를 합니다. 저희 퀀터스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그때는 지수를 판다 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법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는 펀드들이에요. 보통 그런 펀드들이 추세가 꺾이면 자동으로 파는 시스템을 쓰는데, 이번에 S&P 500이 이동평균선 200일선을 하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계적인 디리스킹,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매도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지수가 크게 한번 빠진 적이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CTA 펀드들이 지금 현재 매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CTA 펀드의 그 알고리즘 상에서도 그 이미 자기들 모델에서도 20% 정도 매도가 일어났다. 그래서 익스포저가 많이 줄어 있다. 즉 매수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다시 반등을 했을 때 이 전략이 다시 점진적 매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한 번 이미 팔았기 때문에 이 CTA로 인해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이제는 없고, 이 CTA 자금이 다시 들어올 일만 남았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방의 근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의 만기가 끝나서 박스권이 끝났다고 하는 것도 상방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이 시스템 그 펀드들, 알고리즘 펀드들이 매도를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매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방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란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S&P의 그 호가 유동성, 이게 되게 얕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뭔 말이냐?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많이 관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이 2년 평균치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유동성이 머물러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에어포켓이 생긴다. 이러면은 시장이 급등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런 환경도 현재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또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ETF들의 공매도가 아주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매도가 많이 걸려있대요. 최근 3주 동안 ETF 거래량의 전체 거래량 중에 35%가 공매도였다고 합니다. 아주 기록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이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청산되기 시작하면은 숏 스퀴징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ETF들의 공매도가 많은 것도 사실 하방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숏 스퀴즈가 나오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이 시타델에서 보고 있는 이 상방의 근거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왜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3월 말에는 분기 리밸런싱 하는 게 있습니다. 분기 말 리밸런싱. 3월 말일이 이제 분기 말이죠. 보통 이때는 연금 리밸런싱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때는 연기금들이 자산 배분을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과 채권, 원자재 이런 것들 있겠죠. 그것들의 비중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확대를 하는 자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기말 리밸런싱이 끝나기 전에는 이제 이 연금 리밸런싱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매도하는 게 생길 것이고, 그래서 3월 말까지는 좀 지지부진 살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3월 20일 이 미결제 약정들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 상황에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이제 기계 수급이 다 제거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수급적인 그런 것들이 3월 말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4월부터는 이제 2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2분기가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2분기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2분기 자금이 보통 그럼 2분기부터 각 펀드들이나 기관들이 자금 집행을 시작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이미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관들이 2분기 때 자금 넣으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금들이 다 어디로 오고 있느냐? 대부분의 자본들이 다 미국으로 오는 흐름이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나갔습니다. 왜냐? 작년까지 미국 주식이 워낙에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로 많이들 이동을 했는데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금들이 다 다시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포지션 과정에서 자기들이 산다는 기관들을 봤었을 때 대부분이 다 미국 주식을 선호하더라 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들은 대부분이 다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이 다 대형 기술주 그리고 퀄리티 팩터로 집중되고 있다. 퀄리티 팩터로. 그래서 우량한 주식들 위주로 가고 있더라 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심리를 봤었을 때 현재 그 CNN 공포탐욕 지수 다들 아시죠? 그 지수가 현재 15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타델이 자체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게 리테일, 그러니까 개인들의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게 내려오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시장의 심리 상태가 되게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보통 우리가 역발상 신호라고 하죠. 이 공포로 지속되는 이 시기가 오래도록 지속되면은 결국엔 언젠가 반전이 옵니다. 이 과도한 비관 심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역발상 신호 중 하나였다. 이게 오래도록 이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현재가 3월 말이죠. 기준으로 계속 공포 상태에 있는데 이게 다시 반전될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월은 계절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강한 달 중 하나입니다. 4월 달 기준으로 이제 그 평균 수익률, 그러니까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1.3% 플러스였고요. 상승 확률은 63% 달았습니다. 그리고 4월 달 안에서도 대부분의 상승은 다 이렇게 초반부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부터는 다시 지수가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타델 증권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작년도에 트럼프가 감세, 세금을 줄여주는 걸 했습니다. 그 세금을 줄여주면서 세금을 다시 환급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세금 환급이 4월 1일, 4월 말일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4월에 이제 세금 환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자금들이 결국에는 리테일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가처분 투자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돈을 받으면 뭐가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주식을 살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4월 초부터 다시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지금까지 계속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3월 달 동안에도 계속 순매수를 이어오겠다고 해요. 이게 시타대전에서 계속 얘기하는 얘기인 건데 그 미국에서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는 게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3월 달 내내에도 순매수를 계속 했다 그래요. 2주 동안 순매도,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 전쟁이 일어나서 매도를 일어나는 것은 단 3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현재 미국의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불리시한 입장이다. 아주 강한 강세론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리테일 자금들이 세금 환급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주식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 봤을 때 결론은 뭐냐? 4월 달부터는 상방의 가능성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리포트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텀라인, 이제 요약입니다. 리스크의 균형이 이제는 상방으로 기울어졌다.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었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리스크의 균형이 상방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키워드를 남겼고요. 사실 아직 모든 리스크 해소된 건 아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조심해야 될 거다. 그리고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
전쟁 같은 경우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전반적인 유동성의 흐름이나 그리고 흐름 봤었을 때 이제는 상방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고 상방 리스크 중에서도 상방 테일 리스크, 그러니까 급격한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4월 달에 모든 요인들은 다 상방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는 포지션을 늘려갈 때가 오지 않았나.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대형주들, 기술주, 퀄리티 주식,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매수하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리포트가 끝납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렇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투자를 하는 퀀트 투자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알고리즘을 거래를 하는 게 퀀트 투자예요.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저희와 함께할 방법이 들어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저희 채널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